이슈 중심으로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IS의 박수범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사님과 살펴볼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조금 전 시황센터, 시황 키워드에서도 다뤄본 내용인데요. 이 흑연, 그래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흑연에서도 상온의 초전도성을 발견을 했다라는 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이렇게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게 된 건데, 이런 내용이 사실 자주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흑연 쪽에서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데요. 그럼 먼저 한 줄 평 볼까요? 네, 한 주평은 아직은 단기적인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신 건지, 그리고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초전도체, 상온에서의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열심히 지금 연구 개발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재에서 정말 상온에서 초전도체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 소재들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 이제 오늘 최근 나온 내용 보니까 스위스 테라퀴텀이라는 회사랑 그리고 이탈리아의 페루자 대학과 그리고 스위스의 이제 각 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되었다라는 부분인데, 해서 나오는 내용들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흑연을 이용해서 흑연을 쪼개면서 거기서 이제 쿠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이용해서 전자 두 개가 압력에 따라서 발견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초전도체 흐름을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지금 현재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크리스탈 신소재가 오늘 갭 상승을 크게 띄웠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크리스탈 신소재가. 크리스탈 신소재가 보면 이제 초전도체와 이제 흑연 관련주로 이제 대표 종목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 아무튼 이제 인상 흑연에 대한 이제 마이크로머신이라든 박리법을 통해서 고순도, 고균일도, 저결합의 그래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크리스탈 신소재가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오늘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초가는 지금 현재 25.9%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갭을 띄워서 시작했는데, 장중에 계속해서 좀 밀리면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14.3%까지 좀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좀 갭을 띄웠을 때 매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닙니다. 좀 작은 종목으로서 그리고 동사가 지금 현재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긍정적이다,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지금 시장에서는 크리스탈 신소재 이런 이슈에 따른 상승했을 때 오히려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초가가 너무 갭을 크게 띄워서 시작될 때는 우리가 좀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니까요.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이게 또 상용화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구 개발되고 있고 소재를 찾고 있고 그에 따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조금씩 그때마다 반영이 되겠지만, 이게 추세를 잡고 상승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요. 아직은 미래라는 거죠.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발견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상용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에서 10년 정도의 텀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작정 우리가 매수 시점을 잡고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좀 어렵다.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우니까요. 그런 부분이 꼭 참고하시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초전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는 네네. 뉴스의 팔자 전략인 거죠. 신규 매수는 금지고 들고 계신 분들만 뉴스가 나왔을 때 파는 전략인가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는 우리가 좀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기술적 분석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내용들로 봤을 때도, 그리고 그 관련 기업들이 지금 현재 뭐라 해야 되나, 내재 가치가 상당히 좀 있어서,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라면 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거의 다 보면 이제 중소형주들이고, 그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단순한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제 그냥 그때그때마다 그냥 대응을 하시는 부분 이제 신규 매수는 하시면은 좀 불안감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윗골이 달거나 음봉 기록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속성에 있어서는 다소 좀 회의적인 시각으로 뉴스에 파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LNF 오늘 이전 상장 D-Day인데요. 어렵습니다.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른 종목은 반등을 하는데 이 종목은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니까 앞으로가 더 막막하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뭔가 좀 이 코스닥에서 공매도를 피하려고 유가증권 시장 왔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 모습이어서 어떻게 보고 계실지 먼저 박 이사님 한 줄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한 줄 평은 네, 이전 상장보다 실적 상승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포커스를 이 실적에 맞춰주고 계신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LNF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2차 전지가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강한 반등을 좀 나왔는데 LG엔솔이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수급이 좀 살아나고 외국인과 기관 쪽의 수급이 조금 형성되는 분위기였어요. 그에 따른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좀 이전 상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이전 상장한 회사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좀 자료 화면을 좀 보면서 일단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 다음에 LNF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에 있어서 이전 상장을 하는 회사들이 있죠. 이제 보시는 자료 보시는 것처럼 나이스 평가 정보와 BH랑 SK 오션 플랜트가 작년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했는데 이전 상장을 했는데 뭐 결과가 좋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거의 마이너스 20% 가까이 평균적으로 좀 내려갈 정도로 흐름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어떻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신기술 관련된 특례 상장한 기업들이 많이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기도 하지만 그에 대한 추세 상승을 보여줄 때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안정적인 좋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떴을 때 그에 대한 이제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단기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일단 코스피로 갔다라는 건 그만큼 뭔가 수급적으로도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좀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간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코스피 시장에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실적의 변화, 어떤 내재 가치나 성장 가치에 대한 변화를 보여줘야 그에 따라 이제 매수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강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전 상장하는 게 어떻게 하면 무의미한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더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보다는 실질적인 본질적인 부분들이 바뀌어야지만 주가의 움직임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추세가 과거에는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장하면요, 기본적으로 20% 30%는 그냥 올라갔습니다. 단기 급등 패턴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들 뭐라 해야 되나 좀 스마트해졌다. 매매하는 방식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보고 대응을 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이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주가가 단기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매수가 아니라 진짜 이 기업이 좋아진다라는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지만 상승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묻지마 매매가 아니라 그야말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정말 이 회사가 지금 현재보다 주가가 상승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있는지를 많이 따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가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LNF 같은 최근
그런 동향의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바로 그냥 LNF를 좀 말씀드릴게요. LNF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오늘 뭐 이전 상장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마이너스 5%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지금 LNF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사업을 지금 이제 확장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아시다시피 LNF 하면 이제 양극재지 않습니까? 양극재인데, 자, 동사에서 지금 현재 뭐 추진하는 게 뭐 하이니켈 쪽도 있고요. 그리고 미드니켈을 비롯해서 LFP, 양극재까지 좀 더 양극재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려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화하려는 흐름들이 나와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설비 투자, 캡엑스를 확장해야 되는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위 얘기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많은 돈들을 어떻게 지금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확대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자금을 끌어오는 부분에서 뭐 유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채권 발행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 뭐 금리가 워낙 또 비싸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게 또 자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금이 지금 현금성 보유 자산이 그렇게 LNF가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강화되고 미래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네. 지금 당장의 어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은 분명 동사에게는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주가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혹시 LNF를 관심 가지고 대응하실 분들은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들 그리고 이 기업에서 나올 내용들을 좀 더 지켜보면서 한두 달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적이 문제인데 실적을 늘리려면 투자해야 되고 투자를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져 있어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LNF에서 이전 상장을 준비를 했던 이유가 이 수급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 공매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또 유가증권 시장 옮겼을 때 지금 거래 상황이라든지 시총 규모만 맞춰진다면은 특례로 코스피 200이 좀 더 일찍 편입이 된다면 이라는 기대 또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면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좀 힘든 거죠? 뭐 그렇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이 5조 원을 좀 넘어가다 보니까 뭐 물론 시가총액 작은 회사는 아닙니다.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어디가 저점을 만들 건지는 아직까지 좀 명확하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좀 알 수가 없습니다. 차트 흐름을 좀 잠깐 보게 되면요. 현재 뭐 전 저점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전 저점을 좀 형성하는 분위기였고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주가 상승 분위기를 좀 연출하긴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이 주지 못한 흐름들에서 같이 주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오히려 지난주에 좀 반등 흐름이 좀 약했어요. 약한 흐름들과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디가 저점인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좀 더 확실한 기술적인 반등 시점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립니다. 예,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특례 편입과 관련해서는 상장한 이후에 15일 정도 거래일 동안에 이 시총이 50위 이내면은 특례 편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시총이 한 5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요. 7조가 넘어야지 50위권 내에 들게 됩니다. 여러모로 좀 꼬여있는 LNF 실적도 그렇고 좀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는요,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실 미증시에서 사이버 보안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증시에서는 조금은 다릅니다. 미증시에서는 좀 내놓으라 할 팔로알토라는 그런 종목군도 있고요. 거기다가 ETF도 상장이 돼 있고 상당히 산업적인 측면으로도 또 주가 측면에서도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작은 테마로 치부되고 있어서 과연 이런 흐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지 또 관련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범 이사님 일단 한 주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AI 시대 커질수록 그림자도 커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AI가 지금 국내 시장을 비롯해서 해외 쪽에서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이번에 뭐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도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면서 지금 판매량이 예약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난 부분들이죠. 뭐 이렇듯이 지금 AI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AI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자, 이 부분에서 다들 좀 투자를 좀 확대해 나가고 있죠. 그 부분이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딥러닝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 이제 42.이라는 이제 AI 딥러닝 관련해서 엔지니어를 영입 중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 뭐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뭐 에어스 컴퍼니 김정희 대표를 LG전자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으로 소장으로 영입했다는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LG엔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엔비디아 출신 최고 디지털 책임자를 영입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여기다 이제 HD 현대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그룹에서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였던 분을 또 영입을 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나라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조선, 뭐 자동차, 뭐 IT 할 것 없이 AI를 접목한 제품들에 대해서 제품이 나와줄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AI를 도입해 나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렇듯이 지금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에 대한 보안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외 쪽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주들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 최근에 좀 강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던 회사가 주가 1년 동안 200%나 상승했던 회사가 있었죠.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퍼가 70배나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주가 상승 흐름도 좀 강하고 그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또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팔로알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차트를 잠깐 좀 보게 되면요.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보면 팔로알토가 지금 현재 팔로알토가 이게 약자로 PANW? 네. 팔로알토 PANW인데 팔로알토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1월 달 들어서도 주가가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가 AI 쪽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보안 쪽으로도 또 상당히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안 관련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금액이 대략적으로 약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2천억 달러면 엄청나게 큰 자금이죠. 이 2천억 달러가 지금 이제 투자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AI에 대한 보안에 있어서의 아직 걸음마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들도 좀 좋아지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안랩을 좀 상장사 중에서 안랩을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장 큰 회사는 SK 슐더스라는 회사입니다. SK 슐더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지금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번외로 하고요. 안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주가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나가고 있어요. 뭐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로 좀 묶이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갔다면 이제는 안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보안 관련해서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한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안내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지금 현재 뭐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좀 잘 올라가고 있어요. 지니어스도 지니어스 다시 한번 더 전 고점 부근인 17,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겠냐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오전에 지금 거의 10% 가까이 올라갔다가 지금 5.5%까지 조금 윗꼬리를 좀 달고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수급이 잘 형성되고 있고요. 거기다 우리가 보조지표 중에서는 제가 딱 하나밖에 안 보는데 그 MACD를 좀 봅니다. MACD 같은 경우에 방향성을 확실하게 말해주군요. 그런 부분에서 방향성을 보게 되면
보면 MACD가 지금 이제 상승 추세를 의미하는 MACD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 주가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말씀해주신 종목군들이 좀 생소하다 싶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이즈가 작습니다. 안랩이 좀 잘 알려져 있다 하더라도 7천억대거든요.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좀 사이버 보안 1조짜리 기업들, 좀 굵직한 업체들, 세계적으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런 업체들이 좀 나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박수범 이사원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